사쿠라라고 해. 어느 날 어떤 남자가 깡패들이랑 바비큐 파티하는 걸 보는데 왠지 끌리는 거야. 레이가 같은 반이라는 걸 알고는 자기가 구워질 차례를 엄청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지. 코지 사쿠라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돼. 버스 창밖을 보다가 누가 사람을 산채로 태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착한 시민답게 버스 기사한테 세워달라고 하고 가는 길에 본 걸 경찰한테 신고하고 그 일이 벌어진 공원으로 데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남은 걸 보고 놀란 거지. 노숙자가 피운 작은 불에 탄 흔적 말고는 경찰은 그냥 망상이라고 치부했지만 코지 사쿠라는 그 일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어. 특히 거기서 본 검은 머리 남자의 얼굴이 새로운 날이 밝았고 코지 사쿠라는 학교 도장에서 아이키도 부활동을 하며 한 명씩 상대를 날려버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다들 그런 그녀에게 여러모로 감탄했다. 그녀는 학교 최고의 인기녀니까. 뛰어난 성적에 완벽한 몸매까지 갖췄으니까. 당연히 학교 남자애들은 모두 그녀에게 푹 빠져 있겠지. 언제나처럼 코지 사쿠라는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젯밤 그 미스터리한 남자에 대해 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그녀를 현실로 되돌린 건 단짝 친구 아야바의 등장뿐이었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 코지 사쿠라는 눈앞에 그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이름은 오오가미 레이고 오늘부터 그들의 반에서 공부하게 될 전학생이다. 코지 사쿠라가 그 남자를 못 믿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여자애들은 그의 멋진 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에 푹 빠졌지. 요즘 애들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수업이 끝나자 코지 사쿠라는 그 전학생이 반 아이들과 나누는 잡담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 싸우려는 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이 소식은 마치 전국 방송 뉴스처럼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지. 학교 모든 남자애들이 짝사랑하는 그녀가 전학생에게 고백하려 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 코지 사쿠라는 어젯밤에 본 것에 대해 오가미에게 따져 물었던 거야. 하지만 오가미는 그걸 그냥 망상이라고 치부하고 대신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며 자리를 떠났어.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는 학교 전체는 오가미가 코지 사쿠라의 고백을 거절했다고 믿었고 여자애들은 실망했고 남자애들은 그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게 되었지. 하지만 사쿠라 코지는 오가미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 아야바는 사쿠라 코지가 또다시 오가미에게 고백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자다운 그의 모습에 여자애들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더욱 좌절감을 느꼈어. 그 집착은 노골적인 스토킹으로 변했고 그녀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의 모든 행동을 따라다녔지. 물론 이 사실은 그녀의 절친 아야백에도 들키지 않을 리 없었고 아야바는 사쿠라 코지가 오가미에게 너무 빠졌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그를 놓쳤다는 걸 깨닫자마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를 잡기 위해 학교를 나섰어. 그녀가 모르는 건 오가미는 그녀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날 저녁 사쿠라 코지는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다고 믿으며 그 남자들이 사라진 공원으로 돌아왔어. 그 범죄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개 한 마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먹을 걸 줬는데 개가 자기를 너무 무서워해서 오가미 뒤에 숨는 바람에 짜증이 났지. 개한테는 까다롭게 굴었던 그녀와는 달리 오가미는 개랑 잘 놀아줬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코지 사쿠라는 이 개의 사연, 야쿠자 깡패들에게 습격당해 주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 그녀는 분했지만 복수를 하려 하진 않았어. 오가미는 그녀에게 그 노숙자를 잊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복수를 위해 이 나라 법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이니까. 코지 사쿠라는 그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마지막 부분은 함무라비 법정 같다고 웃어넘겼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였지만 오가미는 코지 사쿠라가 드디어 자신에게 미소 지어줬다는 사실에 기뻤다. 한편 총리는 이미 집무실에서 오가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야바는 오가미와 코지 사쿠라 둘 댁에 노래방에 가자고 했지만 둘 다 볼 일이 있다며 거절했다. 오가미가 쓰레기 수거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던 중 전화가 울렸다. 개인적으로
그는 코지 사쿠라의 운명을 포함하여 그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코지 사쿠라의 얘기를 하자면 그녀는 그날 저녁 공원에 돌아와 버려진 개를 돌봤다. 개가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것에 좌절하고 있을 때 누군가 구타당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궁극적으로 야망에 찬 그녀는 야쿠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야심찬 당나귀는 경찰이 야쿠자 편이고 그 일은 눈 감아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희망이 꺾였죠. 얼마 후 두목이 나와서 그들은 실종된 동료들만 신경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사쿠라 코지는 며칠 전 일어났던 화재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쿠자는 그녀에게서 강제로 정보를 더 캐내기로 했습니다. 사쿠라 코지는 있는 힘껏 저항했지만 깡패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끝장내려던 바로 그때 걔가 어디선가 나타나 가진 힘을 다해 사쿠라 코지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얻어맞았죠. 좋든 싫든 아가미가 비슷한 시기에 도착해서 개의 고통을 끝내버렸고 사쿠라 코지는 경악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자 아가미는 장갑을 벗고 G8콘 단원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고 모두 손쉽게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을 처리하고 나서는 소녀에게도 향해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건 거짓말이었다며 공격하려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코지 사쿠라는 자기 방에서 깨어나 간밤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부모님께 달려가 확인하자 부모님은 딸을 몹시 걱정했던 터라 곧바로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사쿠라가 집 대문 앞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걱정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딸의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사쿠라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죠. 학교로 가는 길에 코지 사쿠라는 아가미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가미가 누구인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했지. 다행히 아버지인 고토코 씨는 아가미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았어. 사쿠라 코지 씨가 공원에 도착했을 땐 아가미가 자기를 없애려 했던 것까지 전부 기억해냈어. 학교에 도착하자 아가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책상에 앉아 웃고 있는 걸 보고 기분이 상했지. 세상에, 나도 저 녀석처럼 사고치고도 저렇게 침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무슨 말이라도 꺼내기도 전에 아야바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딜 보여주려고 데려갔어. 그래도 사쿠라 코지 씨는 아가미가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할지 계속 생각했지. 아가미에 대한 적대감과 의심이 커지면서 아야바와의 우정까지 위태로워질 상황에 놓인 거야.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려는 찰나. 아가미는 그녀의 속삭임이 그를 포함한 모두에게 들린다는 걸 분명히 했죠. 코지 사쿠라는 아야바의 안전이 걱정돼서 아가미가 장갑 낀 손으로 그녀를 만지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벌인 소동 때문에 남자애들은 아가미를 바람둥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설상가상으로 아가미는 코지 사쿠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녀를 점점 더 궁지에 몰아넣었죠. 수업이 끝나자 코지 사쿠라는 아가미가 그녀에게 역으로 수를 썼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녀는 아야바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가장 친한 친구를 영영 잃을 뻔했죠.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코지 사쿠라는 아가미에게 나중에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물어봤죠. 이것 때문에 반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여자애들은 방과 후 데이트라고 생각했고 순정남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학교 아이돌과 친구가 될 희망을 완전히 잃었죠. 그리고 아야바도 있었죠.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을까봐 슬퍼했죠. 하지만 코지 사쿠라는 그녀에게 가서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걸 설명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한편 유우키라는 빨간머리 아이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나얀마루 인형을 하나씩 잡아갔죠. 돈이 다 떨어진 걸 깨닫고서야 그만뒀어요. 살아있는 큰 나얀마루까지 잡은 건 정말 운이 좋았죠. 사실은 아니었지만요. 안에 있던 사람이 아케아 코드브레이커 3호 유우키에게 곧 임무가 있다고 알려주러 왔거든요. 학교 수업이 끝나자 아가미는 약속대로 코지 사쿠라와 함께 학교를 나섰어요. 사쿠라는 아가미가 공공장소에서는 엉뚱한 짓을 감히 못할 거라고 믿고 시내로 데려갔지만
아가미는 그녀의 추측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죠. 아가미는 집 팔콘에서 실종된 4명과 나머지 갱단들을 처리한 게 자신이라고 인정했어요. 그게 아가미가 하는 일이니까요. 사쿠라 코지는 어떻게든 아가미의 마음을 돌리려고 계속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아가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고 속죄할 의지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사쿠라 코지는 그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떠나는 그를 불렀고 아기까지 울게 만들었죠. 그러자 아가미가 다시 나타나 아기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주워줬어요. 어쨌든 사쿠라 코지는 그에게 자수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설득하려 했죠. 아가미는 법은 자신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그녀와 도심 전체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다행히 그녀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등은 다치고 말았죠. 끔찍한 일에 질겁한 코우지 사쿠라는 도망쳤지만 흔한 삼류 공포 영화처럼 그녀를 죽이려다 실패한 아가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긴장을 풀기 위해 그녀의 뺨을 잡아당겼다. 결국 그는 코우지 사쿠라가 마치 개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희귀한 종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 끔찍한 사람들을 죽이는 자신의 논리를 그녀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감히 발설하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결국 그건 코드브레이커로서 그의 본성이니까. 코우지 사쿠라가 학대받는 연인처럼 우울한 채로 집에 돌아온 동안 아가미는 다음 임무에 대한 전화를 받고 상관에게 코우지 사쿠라가 그의 불꽃의 면역이라고 알렸다. 한편 유우키는 타겟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위치에 도착했다. 코드브레이커 1 히토미 유우키가 먼저 공격했지만 히토미는 그와 싸울 생각이 없었다. 대신 그는 이카이나가 연막을 치도록 허락했고 그들은 떠났고 유우키는 히토미가 살인 행각을 벌이려는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코지 사쿠라는 아가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등굣길에 아가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쿠라 코지는 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생각이 맞았다. 세상이 망하려나? 학교에서 신발장을 열어보려던 그녀는 수많은 남자애들이 신발장 안에 가득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또한 아야백에 당분간 아가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말해야 했고 아야바는 괜찮다고 했다. 결국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가 연애에서 성공하는 것을 기뻐했고 질투심마저 느꼈다. 그러다 갑자기 남자애들 중 한 명이 사쿠라 코지에게서 그를 떼어놓기 위해 죽도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호구짓 하려는 놈을 막은 건 사쿠라 코우지였어.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이 일로 학교 여자애들은 다 흥분했고 호구 클럽 놈들은 남은 희망마저 짓밟히고 사쿠라 코우지한테 단단히 꽂혔지. 수업이 끝날 무렵 아가미한테 학생회에서 당번 목록을 가져가라고 전화로 온 학생이 있었어. 어딘지 몰라서 사쿠라 코우지가 같이 가주기로 했지. 가는 길에 아가미랑 사쿠라 코우지는 계속 서로 협박했고 그러다 사쿠라 코우지의 호위대가 나뭇가지를 쳤는데 그게 손이 아니라 내내의 자그마한 선배였던 거지. 그것만으로도 짜증나는 일인데 아가미가 내내의 사쿠라 코우지 가슴 칭찬에 동조하는 바람에 사쿠라 코우지는 어이가 없었지. 자기를 지지해줘서 아가미가 좋아진 내내는 자기 최대의 비밀을 밝히기로 했어. 야한 건 아니고 자기 눈 색깔이 다르다는 거였지. 아가미는 그 눈이 낯익어서 하마터면 내내를 불태워 죽일 뻔했지만 사쿠라 코우지가 말렸어. 아, 낯익은 얼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가 아가미와 함께 해야 할 임무에 대한 전화를 받았어. 무척 신나하더군. 아가미는 그날 늦게 임무에 대해 통보받았어. 그걸 끝내자마자 그는 어설프게 숨어있는 카렌에게 나오라고 했고 카렌은 나왔지. 마치 길고양이처럼 경계하는 태도로 그녀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아가미는 바구니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꺼냈어. 알고 보니 이 강아지는 며칠 전에 그가 안락사시킨 암캐의 새끼였어. 강아지가 자신에게 애착을 갖는다는 걸 깨달은 사쿠라 코지는 기분이 묘했지. 그날 늦게 사쿠라 코지는 아가미가 악해지는 걸 막으려는 성스러운 싸움을 계속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함께하게 됐다.
이번에는 그녀가 깡패들과 부패한 경찰들이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상황은 뻔했지만 사쿠라 코지는 여전히 경찰들이 이미 이 나쁜 놈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믿었다. 깡패들이 갑자기 방역해서 그녀를 아파트의 웃음거리로 만들자 그녀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런 상황에 말문이 막힌 그녀와는 달리 아가미는 솔선수범하여 이곳이 G8컨 회의라고 단정지었다. 그의 태도에 감명받은 보스는 아가미를 고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과거에 마약을 제조했던 의사가 비참한 상태인 것을 본 아가미는 해야 할 일을 했다. 뭐야, 그게 보면 알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코지 사쿠라는 건물 나머지를 확인했어. 그녀는 의사의 딸이 완전히 망가져서 삶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지. 아가미는 기꺼이 그 요청에 응했어. 그는 그녀가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했을 때 멈췄지만 그녀가 용기를 내서 목숨을 잃을 만큼 용감해지면 다시 돌아와서 없애주겠다고 상기시켰어. 아가미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코지 사쿠라는 그의 인간적인 면이 마침내 반응하기를 바라며 그를 안아주기로 결심했지만 아가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어. 그가 떠날 때쯤 이전에 두 경찰관을 기다리는 경찰차가 있었어. 높은 관리는 아가미가 다가오는 걸 보자 차를 타고 도망쳤어. 히토미에게 연락해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려 했지만 히토미는 약속한 적 없다고 답했지. 그때 아가미가 그 관리에게 다시 따라잡았어.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오늘 낮에 봤던 낯익은 얼굴. 토키가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려 몬지 그대로 길을 파괴했어. 그날 밤 아가미는 코드 브레이커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에덴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어. 그들은 그의 솔직한 성격을 싫어했지만 처음에는 그의 놀라운 실력 등을 칭찬했지. 그래도 그들은 암살해야 할 다음 목표를 알려줬고 그는 임무를 수락할지 말지는 자기에게 달렸다면서 그들이 대화하던 꼭두각시들을 불태워버렸어. 다음날 아침 사쿠라 코지는 어떻게 왔는지 모른 채 집 앞에서 깨어났어. 이번에는 부모님도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으셨어. 벌써 두 번째잖아. 사쿠라 코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캠핑 체험이라고 둘러댔대. 사쿠라 코지가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동안 부모님은 안심하는 척 하셨대. 하지만 뒤에서는 뻔히 거짓말인 줄 아셨지. 그래도 더 큰 목적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셨대. 사쿠라가 부모님께 거짓말한 걸 후회하며 집을 나서는데 아가미 대신 토키가 데리러 왔어. 토키는 그 애를 데려다주는 동안에도 아가미를 최악의 코드 해독가, 울보라고 부르면서 계속 깎아내렸대. 사쿠라 코지는 그걸 재밌어 했지. 토키한테 아가미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토키가 아가미를 설득하게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났어. 토키는 그저 사쿠라 코지한테 계속 수작을 걸려고 애썼을 뿐인데 거의 성공할 뻔했을 때 아가미가 덤불에서 튀어나와 자기를 얕잡아봤다며 토키를 박살내버렸지.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져갈수록 사쿠라 코지는 마치 동네 할머니처럼 맨손으로 싸움을 말렸어. 토키는 사쿠라 코지가 싸움을 말리는 게 웃겼지만 사쿠라 코지는 그의 눈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지. 토키는 사쿠라 코지가 자기 잘생긴 외모에 반했다고 생각했고 학교 가는 길에 아가미는 사쿠라 코지한테 토키가 하는 말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어. 사쿠라 코지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전에 하이크는 영국인답게 사쿠라 코지에게 차를 마시자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똑같이 정중하게 거절했죠. 수업 중 사쿠라 코지는 창문으로 토키가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흥미를 느껴 망설임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갔죠. 사실 그녀는 토키에게 뭘 하는 건지 물어보러 간 거였어요. 그녀는 그가 아는 사람을 보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다시 아가미가 갑자기 나타나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어요. 대화가 길어지려던 찰나 칸다 교수가 나타나 불청객을 학교에서 쫓아냈죠. 하지만 토키는 금세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일본 최고의 명문고 학생을 누가 거절하겠어. 안 그래? 토키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사쿠라 코지는 아니었지. 그렇게 해서 칸다 교수는 토키에게 학교 견학을 허락했어. 수업이 끝나자마자 사쿠라 코지는 아가미한테 거절당했지. 같이 점심 먹자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토키한테 물어봤지. 처음엔 거절했지만
사쿠라 코지의 끈질김에 결국 넘어갔어. 반 아이들은 경악했죠. 사실 사쿠라 코지는 토키에게 살인을 그만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죠. 결국 그게 코드 브레이커라는 직업의 본질이니까요. 뜻밖에도 토키는 바람둥이 기질을 참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쿠라 코지의 가슴을 만지작거렸죠. 다행히도 즉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마치 흔한 SM 비디오 속 나쁜 놈처럼요. 그때서야 사쿠라 코지는 토키가 네네의 남동생이란 걸 알게 됐어. 아가미가 학교 옥상으로 향하는 걸 눈치채고 사쿠라 코지도 뒤따라갔지. 거기서 하이크가 특유의 멋들어진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어. 네네가 갑자기 나타나 하이탄과 마이탄을 데리고 놀기 전에 말이야. 사쿠라 코지는 선배에게 남동생이 왔다고 말했어. 하지만 네네는 자기는 형제가 없다고 부정했지. 그래, 코드 브레이커는 정체성마저 박탈당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토키는 차마 누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야. 대신 학교를 떠나기 전에 누나가 잘 지내는 모습을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날 밤 아가미는 일하러 가는 길이었어. 사쿠라 코지는 그가 더 이상 사람을 없애지 못하게 대놓고 미행하고 있었지. 그는 가는 길에 그녀에게 코드 브레이커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줬어. 목적지에 도착하자 토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즉흥적인 성격인 사쿠라 코지는 토키에게 그의 과거와 그가 하는 일의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지. 그는 잠시 얼버무리려고 애썼지만 아가미와 협력하기 전에 토키가 자기력으로 경보 시스템을 멈추고 문을 열었던 거죠. 그 다음 암호 해독가들이 건물의 경비들을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저택으로 한 발짝 더 내딛기도 전에 새로운 적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초능력자들이었고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토키와 아가미는 그들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습니다. 적 듀오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기로 했고 아가미와 토키가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비병이 쓰는 에너지의 근원은 뭐지? 알고 보니 그들이 지키는 정보관리가 아이들을 착취해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있었어. 그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하지 않았지. 그저 그들의 특별한 능력으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공을 위해 그는 코드 브레이커들이 자신의 계획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비록 그들은 일본 총리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일하지만 이것은 사쿠라 코지에게 놀라운 일이었어. 하지만 그녀도 코드 브레이커들도 이 정치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왜 이 두 경비병이 특별한 능력을 다 써버렸는지 알지 못했어. 하지만 강아지 덕분에 우리 세 사람은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챘죠. 건물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피로 뒤덮인 실험실에 도착할 때까지요. 상황을 확인했을 땐 이미 정치인 타바타 시드루가 나타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뉘우침 없이 인정했죠. 에덴의 분노조차도 그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오가미와 토키가 쓰레기 같은 보스를 무시하는 것에 분개한 건 오히려 두 경비견이었고 사쿠라 코지는 격분했죠. 반면 오가미는 경비견들의 신경을 계속 건드려 결국 싸움을 유발했고 물을 사용하는 녀석을 맡았죠. 토키는 사쿠라 코지를 보호하면서 다른 경비견을 상대하게 하고 싸움이 시작되어야겠어요. 토키는 상대를 힘겹게 상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쿠라 코지가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뻔한 대사를 날렸죠. 시멘트 쓰는 녀석이 들고 있는 가방을 가리키면서요. 토키는 그걸 눈치채고 마침내 그 샌드백을 노리기로 했어. 처음엔 자기 능력으로 샌드백을 망가뜨릴 수 없었지만 주변의 모든 금속 물체를 던져서 결국 해냈지. 토키와 코우지 사쿠라를 놀라게 한 건 샌드백에서 아이가 나왔다는 거야. 동시에 오오가미도 상대가 가방을 던지자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 설상가상으로 그 쓰레기들은 능력 쓰는 걸로도 모자랐어. 납치하기 전에 형제자매들을 죽이기까지 했어. 이 일로 코드 브레이커들은 직접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지. 자신의 실패에 겁먹은 시드루는 도망치려 했지만 토키가 앞을 가로막았어. 이제 오가미가 끝장낼 차례야. 막 그러려던 참에 시드루의 딸이 들어왔어. 알고 보니 시드루는 아픈 딸에게 장기를 이식해 주려고 아이들을 없애고 있었어. 필사적으로 자기 방어를 했지만 토키와 오가미는
그가 하는 짓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 볼 수밖에 없었지. 오가미가 끝내기도 전에 사쿠라 코지가 들어와서 그 녀석을 때렸어.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그런데도 시드루는 그녀를 속이고 오가미를 공격하려 했어. 더 끔찍한 건 그 모든 일이 자기 딸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야. 결국 모든 게 헛수고가 되겠지만 오가미가 드디어 시드루를 해치웠으니까. 딸은 격분해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사쿠라 코지를 위해 기절했지. 오가미의 방식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가 영웅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 하지만 오가미는 자기는 악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지. 시설 밖에서 토키는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이 상대방에게 전화하기 전에 가로챘어. 그는 원치 않게 감전사했지. 낙담했지만 즉시 히토미의 지심을 알아챘어. 총리에게는 시드루가 한 짓을 알게 된 것이 엄청난 실망이었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키이나에게 히토미도 이 강력한 아동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지 알고 싶어 했어. 뉴스에서는 시드루의 죽음이 침대에서 흡연하다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보도됐어. 공식적으로 총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관리를 잃은 것에 대해 슬픔과 애도를 표했지. 하지만 사적으로는 도끼가 도착할 때까지 상황이 저절로 풀려나가는 걸 기뻐했어. 총리는 자신의 핏줄이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을 기뻐했지. 하지만 도끼는 아버지가 하는 짓에 혐오감을 느꼈어. 총리는 아들에게 조금만 더 이해해달라고 설득하려 했지. 하지만 도끼는 아버지가 네니나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려는 것에 계속 화를 내며 갑자기 떠났어. 한편 사쿠라 코지는 정부가 어젯밤 일을 어떻게 은폐했는지에 놀랐다. 가는 길에 그들은 코드브레이커 버버 하캬오지 루이를 만났다. 그녀는 아가미에게 에덴이 사쿠라 코지를 호위하길 원한다고 알리러 왔다. 아가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이는 그에게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에덴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지만 사쿠라 코지가 희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쿠라 코지가 본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아가미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라고 격려했다. 아가미는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했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특히 아가미는 모두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 점점 불안해졌어. 아가미는 딴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하이크가 무슨 SM 소설 같은 걸 크게 읽어대서 학교 전체가 불안해했지. 칸다 선생님은 질색하셨고 수업이 끝나고 아가미는 사쿠라 코지가 길을 막고 있어서 가방을 꺼내지 못했어. 억지로 교실에 들어가 보니 모두가 자기를 환영하는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서 놀랐지. 사쿠라 코지는 나중에 반 친구들이 아가미와 친구가 되기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계속 말했지만 아가미는 받은 종이를 태우기 전에 모두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어. 사쿠라 코지는 처음엔 태우는 걸 반대했지만 아가미가 이미 모두의 이름과 관심사를 외웠다는 걸 알고 놀랐지. 한편 토키는 도시를 걷다가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어. 한편 히토미와 유키이나는 납치한 사람들을 이용해 대규모 작전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단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자. 아야바는 아가미가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사쿠라 코지를 그와 단둘이 있게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남녀 학생 모두를 흥분하게 했다. 두 사람이 교실로 돌아가던 중 아가미는 무리가 학교 안으로 억지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아가미는 무리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달려갔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다행히 그와 사쿠라 코지를 위해 칸다 교수가 나타나 그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 그들이 그러기도 전에 아가미는 더 이상의 꼭두각시들이 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상황이 더 나빠지려는 찰나 유우키가 때맞춰 나타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줬어. 학교의 안전을 위해 하이크는 마침내 자신이 코드 브레이커라는 사실을 밝히며 무리를 끝장내기로 결심했지. 드디어 위기가 해결되자 사쿠라 코지는 아가미를 구출하러 갔어. 그러자 하이크는 이미 글렀다고 말했지. 결국 이것이 코드 브레이커의 운명이니까. 정말 그럴까? 다행히도 아가미는 과로로 지쳐 쓰러졌을 뿐
생명의 위협은 없었어. 그는 몸 안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죽으면 실종된 것으로 간주될 거야. 요즘 그걸 너무 많이 써서 사쿠라 코지 씨를 비롯한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걱정했던 거야. 그래도 칸다 씨는 아가미가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사쿠라 코지 씨를 안심시켜야 했지. 다시 야망의 불타는 모드로 돌아왔으니 칸다 씨는 자신이 에덴 요원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아가미가 코드 브레이커 중 최하위라서 도련님을 지원하는 게 자기 임무라고 소개했어. 히케 씨는 유우키가 3위, 토키가 4위라는 걸 사쿠라 코지 씨에게 더 알려주면서 유우키는 양마루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유라고 덧붙였지. 히케 씨는 코드 브레이커 2위이자 심판관이기도 하고 히케 씨는 루이가 코드 브레이커 5위라고도 지적했어. 그런데 사쿠라 코지 씨가 이리에 대해 물어보려던 찰나에 칸다 교수가 들어와서 화제를 돌렸어. 이제 공격받을 위험이 임박했으니 거처를 옮기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말이야. 사쿠라 코지는 쾌히 승낙했지. 하지만 하이크는 칸다에게 속으로 꿍꿍이를 알렸어. 그러더니 갑자기 사쿠라 코지가 아가미를 자기 집에서 숨겨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낸 거야. 칸다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 생각에 동의했어. 어쨌든 그 아이는 일본에서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굿펠로우 조직의 일원이니까. 고토코 부부가 딸을 확인하러 갔다가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됐어. 그래서 아가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숨겨주기로 흔쾌히 동의했지. 손님 방에 들어가려던 찰나. 사쿠라 코지의 어머니 유키는 딸의 다른 친구도 묻게 해줬다는 걸 기억해냈어. 그들이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 그가 작아진 곳이 사실 토키였다는 걸. 알고 보니 로스트는 능력자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대. 웃기게도 이 모든 이야기가 사쿠라 코지의 어머니 앞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그녀는 엄마 연기를 해야 했지. 아가미가 칸다의 보살핌을 받는 동안 토키는 아가미의 로스트를 확인하러 왔다고 설명했어. 특히 에덴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거든. 불행히도 히케는 그의 거짓말을 꿰뚫어 봤고 심지어 그가 자신의 로스트에 대해 에덴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지. 연회에 도착하자 모두들 즐기기 시작했어. 사쿠라 코지는 히케도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에 공모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가 제대로 대답하기도 전에 토키가 완전히 취해서 들어왔고 히케는 토키의 기록에서 점수를 깎았지. 토키는 하이크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눈썹도 없는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어. 엉덩이를 맞을 뻔하고서야 겨우 얌전해졌지. 이 시초가 진행되는 동안 유키는 사쿠라 코지가 아가미와 토키 모두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했어. 그러자 그녀는 친구들이 힘들 때 돕는 건 당연하다고 대답했지. 이것 때문에 유키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양마루로 여기게 됐어. 연회가 끝나고 사쿠라 코지가 아가미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동안 남자들은 다가오는 공격에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 특히 하이크는 토키에게 아까 공격이 아가미뿐만 아니라 사쿠라 코지도 노렸다는 걸 상기시켜줬지. 그녀는 희귀한 존재니까. 하지만 하이크는 히토미가 사쿠라 코지를 납치하고 싶었다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썼을 거라고 주장했어.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날이 밝자 아가미는 옆에서 자고 있는 사쿠라 코지를 봤고 칸다는 그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었어. 그건 그렇고 아가미는 이미 히토미가 배후에 있다는 걸 눈치챘지. 같은 시각 루이는 하이크에게서 토키가 길을 잃었으니 지원을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어. 한편 아가미는 카타나를 보면서 기억을 되짚고 있었어. 키토가는 그걸 재빨리 알아채고 그에게 빌려줬지. 아가미는 온갖 불행을 겪었지만 사쿠라 코지를 해치려는 자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가미가 차에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택문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히토미가 사쿠라 코지를 납치하러 온 겁니다. 유키는 전직 코드 해독가로부터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히토미는 반전 카드를 꺼내 우리 양마루 팬보이와 아가미를 한꺼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그냥 심심해서 칸다도 감전시켰죠. 마지막 발악으로 아가미는 고토코의 칼을 사용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건 헛수고였죠. 히토미가 막 떠나려던 찰나, 헤이케, 루이, 토키가 협력하여 사쿠라 코지를 구출했습니다. 이제 그가 구출되자
코드 해독가들은 매트릭스에 맞서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히토미가 왜 동료들을 배신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복수를 위해서였죠. 이것은 아가미의 신념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이 풀리자 그는 마침내 토키와 함께 예전 동료를 공격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히토미가 그 둘을 한 번에 막아내면서 헛수고가 될 것이 증명되었죠. 그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퍼붓자 모두가 위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쿠라 코지를 제외하고는요.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그 공격을 흡수했습니다. 히토미는 모든 코드 브레이커들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고 판단했어. 알고 보니 히토미의 진짜 목표는 옛 동료들이 아니라 유키이나가 성공적으로 납치한 총리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좌절했지. 고양이가 되어버린 유우키 빼고 말이야. 진지하게 말해서 코드 브레이커들은 딜레마에 빠졌어. 총리를 구하러 가려고 해도 너무 늦을 거라는 거지. 헤이케 말로는 말이야. 토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어. 루이가 설득하려 했지만 토키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히토미가 가하는 위험과 사쿠라 코지의 공격 흡수 능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 코지의 능력을 모르는 아가미는 그녀가 위험에 스스로 노출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쿠라 코지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그렇게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토코는 부상당한 부하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헤이케는 다른 코드 해독가들과 히토미의 망자를 조종하는 능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더 큰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히토미가 원했다면 총리를 바로 제거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헤이케는 뭔가 더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히토미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좌절감은 더 커졌지.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던 히토미는 이제 사라졌어. 하지만 아가미는 히토미가 한때 착했다 해도 악을 제거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야. 한편 토키는 누나가 있는 곳으로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었어. 여동생은 남동생이 무사하다는 걸 알고 안도했지. 하지만 토키가 누나가 아직 자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운명은 급선회하여 내니네가 토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잃게 만들었어. 그래도 토키는 누나가 기억을 잃었든 어쨌든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 자리를 떠났어. 아가미는 사쿠라 코지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는 끈기를 계속해서 생각했지.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걔는 여전히 우리 딸이라고 말하는 걸 엿듣기 전까지는요. 얼마 안 가서 그 방에 몰래 들어가서 사쿠라 코지의 앨범을 확인했죠. 사쿠라 코지의 사진을 열심히 확인하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걔는 손가락 엮기라는 전통 기법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더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아가미는 사쿠라 코지가 가족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왜 걔는 아기 때 사진이 없는지 궁금해했죠. 사쿠라 코지는 자기가 입양됐다고 대답했어요. 혼자 서서 자신의 삶의 결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고토코가 사쿠라 코지의 과거에 대해 더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녀는 올해 전 정문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다친 곳은 없었지만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였다고 합니다. 고토코님은 아직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해가 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건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미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사쿠라 코지를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루이는 히토미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은 자신을 구해준 건 결국 그였으니까요. 밤새 모두의 상처를 치료한 후 사쿠라 코지는 모두를 자신의 집에 오게 해서 공영에 빠뜨린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아가미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사쿠라 코지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정신을 차렸어. 아가미는 사쿠라 코지가 자기 잘못을 짊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어이없다고 생각했지. 그녀의 감정 때문에 도와주려는 사람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였으니 아가미의 생각이 맞는 거지. 남자들도 아가미 말에 동의하자. 사쿠라 코지는 마음을 다잡고 대석에게 더 강하게 훈련시켜달라고 부탁했어. 유우키는 그걸 보면서 사쿠라 코지처럼 히토미와 레슬링 하던 때를 떠올렸지. 루이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전 리더를 얼마나 믿는지 표현했지. 토키 빼고. 토키는 히토미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한 방 먹일 생각에 들떠 있었어. 코드 해독가들은 모든 이견을 제쳐두고 마침내 히토미를 찾아 흩어지기로 결정했다. 조사하던 중 사쿠라 코지는 드레이크와 캔드릭, 아니 히토미와 아가미 사이의 갈등에 대해 더 알아내려 했다. 그러니까 히토미랑 아가미 말이야. 하지만 아가미는 그 질문에 대답하길 거부했다. 그러더니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한편 칸다는 사쿠라 코지가 가진 능력에 대해 학생회와 논의했다. 알고 보니 선생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쿠라 코지를 감시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칸다가 이전에 히토미와 접촉한 적이 있어 그녀를 의심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는 합병한 것에 대해 사과했죠. 그날 밤 루이는 히토미의 행방에 대해 하이크에게 해줄 말이 없었어요. 하이크는 여전히 찾고 있다고 주장했지만요. 사실 루이는 하이크가 총리의 안전에 소홀하다고 점점 더 의심하고 있었어요. 히토미 주변의 모든 코드 해독가들을 모으게 된 일련의 결정들 때문이었죠. 주사위는 던져졌고 하이크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루이를 공격하기도 전에 폭발이 도시를 덮치며 히토미의 계획이 시작되었죠. 루이가 다리 붕괴를 막느라 정신없는 사이 하이크는 자유롭게 그녀를 공격할 수 있었어요. 유키가 멀리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크는 아가미를 찾아 도시를 헤매던 사쿠라 코지에게 접근했어. 야심만만한 당나귀 같은 사쿠라 코지는 하이크의 비밀기지라는 말에 넘어가 그를 따라갔지.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하이크는 코드브레이커에서 히토미 쪽으로 돌아선 거야. 아가미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 폭발 사건에 대해 알게 됐고 그 배후에 히토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이것은 아가미가 옛 동료를 제거해야 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했어. 히토미는 TV를 통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이 저절로 풀리도록 내버려두는 걸 기뻐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든 무슨 상관이야. 지금까지는 그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그게 전부지. 이 논리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드는데 어쨌든 사쿠라 코지는 이 끔찍한 사건들에 분개했고 그때 히토미가 자기 방에서 나와 하이크가 그녀를 데려온 것에 놀라움을 표했어. 결국 사쿠라 코지는 아주 오랫동안 하이크의 보호를 받았고 최근에는 아가미도 같은 목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는 그걸 모르고 있었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 히토미는 그의 계획을 방해하려던 남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어. 그래, 바로 총리 대신이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히토미는 사쿠라 코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어. 그는 단지 그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그녀를 자기 보호 아래 두길 원할 뿐이야. 그자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에 대해선 히토미는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을 구하려는 거라고 주장했죠. 그가 어떤 식으로 구하려 하는지는 앞으로 설명될 겁니다. 아가미를 만나러 가는 길에 칸다는 히토미가 험난했던 어린 시절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걸 떠올렸죠. 루이를 구했을 때처럼 갑자기 히토미의 위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고요. 아가미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그곳으로 향했죠.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인 지금 히토미는 하이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며 총리를 감금했습니다. 결국 히토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은신처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하이크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하이크는 정보망을 통해 알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히토미의 진심을 알고는 태도를 바꿔 협력하기로 한 거죠.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루이를 산산조각 내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거기에 더해 분노한 사쿠라 코지를 꼼짝 못하게 누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절대 이해 못할 거라고 말했죠. 그 모습에 히토미도 완전히 믿게 됐지만 경계심은 여전히 늦추지 않고 있고요. 이 연극이 끝날 때쯤 칸다가 도착했어요. 이제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됐죠. 정례 시정업해죠. 아카미를 기다릴 수 없었던 칸다는 먼저 움직이기로 했지만 하이크와 단둘이 맞서게 됐어요. 아카미는 히토미에게 가는 길에 유우키에게 하이크의 배신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아가미는 유우키와 함께 지정된 위치로 계속 향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하이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싸움은 하이크가 처음에는 유우키를 때려눕히면서 시작됐지만 곧 아가미에게 고전하게 됐다. 누구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자 유우키는 다시 일어서서 공격했다. 이것은 아가미에게 계속 전진할 기회를 주었고 유우키는 하이크를 상대하게 남겨두었다. 아가미가 1층에 도착하자 칸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히토미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다. 아가미는 히토미와 싸우기 위해 접근하려 했지만 칸다가 방해했다. 그녀는 히토미의 조종에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그를 쏘고 말았어. 다행히 아가미가 날아오는 총알을 태워버릴 수 있었지. 하지만 히토미는 마지막 총알로 그녀의 머리를 꿰뚫으라고 지시했고 아가미는 잠시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지만 모든 힘을 다해 칸덱에 달려가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어. 칸다가 자살하려는 순간 사쿠라코지가 밧줄을 끊고 칸다를 간신히 구출해냈고 동시에 히토미의 마법에서 그녀를 해방시켰어. 이 용감한 모습에 감명받은 히토미는 사쿠라코지를 풀어준 강아지를 놓아주기로 했어. 하지만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르냐는 질문에 히토미는 벽에 걸린 모든 시계들을 언급했지. 사실 그 시계들은 이전 코드 브레이커들의 사망 시간을 나타내는 거였어. 히토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헛되이 죽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을 뿐이었어. 명령을 내린 게 총리였으니 그 자의 행동에 대한 심판도 그 자가 받아야겠지. 사쿠라코지가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히토미는 이미 총리가 자신의 의무의 일부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계획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어. 어떻게냐고? 단순히 도시 전역의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지. 히토미는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니 아가미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 망상에 빠진 히토미는 코드 브레이커들에게 그들의 죽음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기억을 만들어주려 했던 거야. 그래서 아가미에게 자신과 손을 잡자고 한 거고 정의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은 악이라고 믿는 아가미는 히토미의 제안을 거절하고 벽에 걸린 시계들을 모두 불태웠어. 히토미가 악의 길을 거부하자 두 사람의 싸움은 불가피해졌다. 그들의 충돌은 유키하나에 의해 중단되었고 유키하나는 총리를 데리고 아가미와 사쿠라코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토키의 개입 덕분에 그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유키하나와 히토미가 총리를 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유키하나는 폭탄이 가득 차 있으니 당장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쿠라코지는 아가미와 토키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랐다.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유키하나, 히토미, 하이크는 총리와 사쿠라코지를 데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16살 때 히토미는 에덴에 의해 코드 브레이커 이육으로 임명되었다. 전성기 시절 그는 엄청난 활약을 펼쳐 에덴과 총리 모두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였지. 히토미는 아이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는 낙천적인 사람이었어. 4년 후 그는 첫 번째 동료의 죽음을 목격했어.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토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결심했지. 6년 후 히토미는 코드 브레이커 3으로서 첫 작전을 시작했어. 코드 브레이커 6과 함께 에덴의 반기를 든 자들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했지만 코드 브레이커 옹리 독이 제거되는 등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어. 동료들의 죽음에 좌절한 히토미는 모든 힘을 다해 싸웠어.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그는 상대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 이전 작전의 경과를 논하던 중 히토미는 에덴이 코드 브레이커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결국 코드 6의 능력은 작전 도중에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으니까 파이크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히토미에게 코드 브레이커 웜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히토미는 더 이상 코드 브레이커들이 자신의 지휘 아래 쓰러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새로운 팀은 코드 브레이커 1인 자신을 포함하여 코드 브레이커 2 헤이케, 코드 브레이커 3 템포인 유키, 코드 브레이커 4 후지와라 토키, 코드 브레이커 5 하키오지 루이, 그리고 코드 브레이커 6 오가미, 레이로 구성되었다. 그의 지도 아래 그의 팀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특히 오가미는 악을 없애는데 너무 집착해서 위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었어.
어느 임무에서 오가미는 간신히 함정을 피했지. 오가미가 뭘 하기도 전에 토키가 그 위협을 처리해야 했어. 반면에 히토미는 경계를 늦추는 것도, 아이를 구출해야 하는 임무를 내팽개친 오가미도 마음에 안 들었어. 악을 없애는데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말이야. 둘이 따로 앉아 이야기할 때 히토미는 오가미가 임무에 집착하는 모습이 재밌다고 생각하며, 코드 브레이커의 임무에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걸 상기시켜 줬어. 심지어 그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오가미가 히토미의 말을 곱씹는 동안 히토미는 길을 잃었고 오가미는 그를 업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 히토미 팀의 다음 임무는 힘든 임무가 될 거야. 특히 이전 팀과 함께한 마지막 임무에서 도망친 반군 중 한 명이 포함될 거라서. 히토미는 다가오는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만 했어. 작전이 시작되자 모두가 인정사정 없이 움직였어. 히토미는 마침내 거기서 숙적을 만났고 팀원들이 뒤를 받쳐줬지. 방우는 처음엔 말로 위협하려 했지만 감히 말대꾸하는 녀석들을 마주하고 놀랐어. 그들의 무관심과 위험한 기세에 분노한 반군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공격하기 시작했지. 히토미를 해치웠다고 생각한 순간 반군은 히토미의 후배들이 하품하는 모습에 경악했어. 히토미는 멀쩡했고 최후의 일격을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 결국 반군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셈이지. 히토미에게 가장 큰 기쁨은 팀원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 팀원들을 놀리고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순간 히토미에게는 세상 전부였을 거야. 그는 이 팀과 함께라면 더 이상 코드 브레이커가 죽는 일은 없을 거라고 희망했어. 어느 날 저녁, 오가미와 스파링을 마치고 히토미는 너무나 기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오가미도 그 뒤를 따랐다. 그것은 그가 다시는 볼 수 없을 마지막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하이크가 에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코드 브레이커들은 그들의 특별한 힘, 즉 코드를 사용하는 데 한계점에 도달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목숨도 함께 잃게 된다. 히토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에덴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제에 눈을 감기로 결정했다. 그날 늦게 오가미는 생각에 잠겨있던 히토미에게 다가왔다. 그는 도쿄타워가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파트너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 오가미는 히토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음 의뢰 폴더를 그에게 건넸어. 조사 결과를 염두에 둔 히토미는 오가미에게 자신과 멀리 떠나고 싶은지 물었지만 곧 마음을 바꿨지. 에덴이 그를 죽도록 쫓아다닐 문제에 오가미를 끌어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히토미는 팀원들이 코드에 대해 알게 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 걸 원치 않았기에 팀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겉으로는 히토미는 파트너에게 다음 의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지. 이것이 그가 동료들을 만나는 마지막이 될 거야. 다음 날, 오가미는 히토미가 총리 암살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가 수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 현재로 돌아와. 히토미는 1시간 안에 총리를 처형하고 전국에 설치된 폭탄으로 5만 명을 더 죽이겠다는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시간은 똑딱거리고 이 위기를 종결짓는 건 오가미에게 달렸습니다. 토키, 일행이 오가미를 찾는 동안 전국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우키는 폭탄의 수와 위치를 파악하려 했지만 엄청난 양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토미는 1시간 안에 모든 폭탄을 해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고토코와 그의 광신도들은 사쿠라코지의 폭탄 위치를 찾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폭탄 위치가 파악되자 고토코는 다이스케에게 일본 전역의 다른 교단 두목들에게 즉시 연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국과 암호 해독가들도 총리의 위치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즉시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유키만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는 것을 택했다. 한편 히케는 몰래 당국, 고토코의 컬트, 그리고 동료 코드 브레이커들에게 사쿠라코지, 총리, 그리고 물론 폭탄의 위치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히토미가 그를 확인하러 감시실에 들어왔다.
다행히도 히케는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히토미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 히토미가 히케와 함께했던 좋은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하자마자 아가미가 탑에 진입하면서 방 전체에 경고 신호가 울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히토미에게 가고 있다. 히케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히토미는 아가미가 그들의 위치까지 오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그를 막지 않았다. 아가미는 금세 사쿠라코지와 히토미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이곳은 가족, 연인들이 모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장소라고 설명했어. 하지만 지금 아가미는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고 반드시 히토미를 설득해서 폭탄을 멈춰야 하니까. 몇 번의 설정 끝에 협상은 완전히 결렬됐어. 이제는 가장 강한 자가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야 해. 아가미는 칼을 뽑아 푸른 불꽃을 불어넣었어. 히토미에게 타격을 주진 못했지만 전기에 감전되지도 않았어. 히토미는 아가미가 쓰는 속임수를 금세 알아차리고 사방에서 전기를 쏘아 공격하기로 했어. 하지만 아가미는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요령을 터득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어. 히토미는 공격을 더욱 거세게 퍼부었고 그 덕에 사쿠라코지를 풀어줄 수 있었지. 아가미를 확인하러 다가갔을 때 말이야. 아가미는 히토미가 총리 암살을 시도하면서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믿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사실과 전혀 달랐지. 히토미는 코드, 엔드 문제에 대해 상관에게 이야기하러 갔지만 총리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여러 경호원들이 총을 겨누며 그를 뒷받침했으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히토미는 탈출하기 위해 요원들을 제거해야만 했어. 결국 그 빌어먹을 정치인을 제거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에덴이 퍼뜨린 거짓 정보였던 거야. 결국 히토미는 코드 해독가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설명하기 시작했고 에덴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그들을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이름 없는 존재로 이용하려 했지.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유키이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풀어주러 갔어. 에덴이 그들을 일회용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야. 사쿠라코지는 히토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그의 행동 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특히 그가 한때 그토록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히토미는 그런 자들은 애초에 보호받을 가치도 없으니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대답했죠. 그때 유우키는 최대한 많은 폭탄을 해체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토키와 칸다는 엘리베이터에 거의 도착했을 때 에스카노, 아니 하이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어요. 아가미와 히토미가 싸우는 곳에 아무도 못 가게 할 생각인 것 같더군요. 이 말을 듣자 토키는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어요. 하이크는 감동받은 듯 했지만 토키는 하이크가 너무 순진하다며 대놓고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러고는 동료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이크는 토키의 공격과 허세, 위험을 모두 막아내다가 자신만의 케이지 분신술을 시전했어요. 완전 화려하기 짝이 없었죠. 토키만큼이나 저도 짜증났어요. 원조 하이크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따라할 정도였죠. 마치 손오공이 베지터를 상대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실 하이크는 기둥 뒤에 숨어서 토키가 길을 잃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틈에 파피가 얼굴에 덤벼들어 토키가 방역할 기회를 만들어줬죠. 한편 고토코의 추종자들도 폭탄을 찾아 해체하는데 꽤나 능숙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당국도 회의적이었지만 그들의 진심을 보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보호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남은 폭탄을 해체할 시간도 얼마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유키이노가 어떤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이제 그의 난동을 끝내려 합니다. 루이였어. 유키히노와의 싸움은 치열했어. 너고 대부분 방어만 했지만 유키히노도 결코 약한 상대는 아니었지. 아가미는 계속 히토미에게 폭탄을 해체하라고 설득하려 했어. 히토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구원해주길 바라는 그의 허황된 꿈을 계속 늘어놓자 거절했지. 후배를 감전시키려던 찰나. 강아지가 히토미의 다리를 물자 아가미를 고문하는 걸 멈추고 둘 다 내던져 버렸어.
하지만 아가미는 계속해서 히토미에게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는 짓을 멈추라고 호소했지만 또다시 감전당했을 뿐이야. 히토미는 에덴이 코드 브레이커들을 통해 저지른 살인들은 그저 에덴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어. 예를 들어 시게루를 제거하라는 명령은 그를 돕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G8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가미에게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함께하자고 제안했죠. 놀랍게도 아가미는 거절했습니다. 에덴이 악이라는 건 인정했지만요. 하지만 히토미 씨도 민간인을 죽이는 건 에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악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자 히토미는 다시 아가미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가미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쿠라 코지는 친구가 목숨을 잃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남은 힘을 짜내 아가미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히토미는 자신의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쿠라 코지를 직접 제거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한편 고토코는 폭탄의 근원지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하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두 아이가 나라를 구하려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고토코는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사쿠라 코지와 얼마나 닮았는지 깨닫고 평화적인 설득에 아이들이 호응해 주길 바라며 들고 있던 쇠지렛 대를 던졌다. 불행히도 그건 통하지 않았다. 토키는 아버지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곳, 즉 아버지가 있는 곳에 닿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1분밖에 남지 않았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어.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히토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놀랐지. 알고 보니 하이크가 유우키의 협력을 얻어 폭탄 제어 센터를 파괴했고 덕분에 나라 전체를 구할 수 있었어. 설상가상으로 특수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하이크의 지시해 루이에 의해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어. 유키의 등장과 계획이 엉망이 된 것을 깨닫자 유키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분노한 히토미는 하이크를 공격했어. 하이크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하자 히토미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 전국에 있는 모든 폭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일부러 도쿄타워를 위치로 선택한 거야. 그와 동시에 총리는 토키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토키는 아버지와 함께 안테나 전체를 뽑아 허공에 띄우는 쪽을 택했다. 아버지의 추한 모습에 재미를 느낀 그는 아버지를 풀어주었지만 총리는 딸이 코드 해독가가 되지 않도록 아들을 협박해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려 했다. 그때 히토미는 백업 계획을 거의 성공시킬 뻔했지만 루이가 건물 전체를 그림자로 덮으며 히토미에게 멈추라고 촉구했다. 유키가 도착하면서 코드 해독가들은 마침내 히토미가 계획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동료들이 그 암호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한 히토미. 해독가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채 죽어갔다. 단지 평화로운 삶을 사는 시민들을 위해 히토미는 사쿠라 코지를 포함해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때 존경했던 지도자가 완전히 타락한 것을 보고 아가미는 왼손 엄지반지를 빼 자신의 불꽃의 힘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를 본 히토미는 비슷한 결과를 기대하며 아가미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가미가 온몸을 불꽃으로 감싸 히토미의 공격 효과를 무효화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히토미는 필살기를 쓰려 했지만 코드 브레이커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아가미의 불꽃만이 그 공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흡수했을 뿐이었다. 절박하게 히토미는 계획을 실행하려 했지만 아가미는 또다시 무효화시키고 본격적으로 히토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 위기는 종결되었다. 히토미는 패배했지만 아가미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야 했다.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히토미는 마지막 발악으로 계획을 계속하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모으려 했다. 이번에는 코드, 엔드에 도달을 했다. 그의 힘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오히려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코드, 엔드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히토미는 외롭게 죽지 않게 되어 안도했다. 그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에덴을 얼마나 바꾸고 싶었는지 표현했지만 코드, 엔드의 확실성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의 계획은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었다. 그는 총리를 제거하여 복수하려 했지만 아가미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그에게 주먹을 날릴 때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그때쯤 히토미가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연락도 끊은 채 혼자 모든 고통을 짊어졌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죠. 하지만 모두가 자신을 걱정하고 곁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며 히토미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유우키가 제일 먼저 달려들었던 일, 토키가 칸다를 처음으로 지켜줬던 일, 루이가 유키이나를 상대로 다치지 않고 하이코가 가장 수상했을 때도 그를 믿어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요. 아가미에 대해서는 히토미는 그의 잠재력에 놀랐다고 했지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죠. 아가미는 그런 히토미의 모습에 좌절했어요. 동료였던 그에게 패배하는 걸 원치 않았고 그가 늘 원했던 정의의 히어로로 살아남으라고 촉구했죠. 히토미는 그러고 싶었지만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걸 깨닫고 유키, 칸다, 토키, 루이, 아가미, 그리고 하이코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을 위해 햇빛 아래서 살아갈 정의의 히어로로서의 의지를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어요. 그 순간은 망가졌어요. 대포로 날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정치인 때문이었죠. 그는 초능력자들의 존재를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따라서 코드 브레이커들은 늘 그래왔듯이 에덴에서 계속 그를 섬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대답에 분노한 사쿠라 코지는 히토미를 임명한 건 자신이라고 항변했지만 이제 그는 쓸모없는 멍청이, 심지어는 T로로 시작하는 욕설로 불리게 되었죠. 이 말을 들은 히토미는 격분했고 아가미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말리지 않았다면 총리를 당장이라도 없애버릴 뻔했어요. 그들은 히토미에게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편히 쉬라고 했고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의 위대한 유산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히토미는 아가미가 성장한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 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위대한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무지한 그의 태도에 분노한 토키가 날려버린 한 쓰레기 같은 정치인 빼고는요. 아가미는 그 누구보다 슬퍼했지만 히토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중들은 미친 폭탄마가 제거된 것에 기뻐했고 경찰은 그 결과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토키는 슬픔을 감출 수 없었죠. 총리는 히토미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헤이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헤이케는 겸손했지만 아가미의 힘이 시키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시키는 아가미의 약점, 즉 사쿠라 코지를 알게 되었죠. 총리는 그녀를 이용해 아가미의 불꽃을 끄길 바랐습니다. 히토미 때문에 얼마나 귀찮은지 계속 불평하더니 엇보인지 뭔지 그 빌어먹을 정치인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더군. 헤이케는 다행이었겠지. 다음날 아침 사쿠라 코지는 아가미가 현관 앞에서 기다려주던 게 그리웠다. 그를 찾아봤지만 허사였다. 대신 유우키가 나타나 아가미가 이제 없다고 알려줬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곁에 있겠다고 하면서 유키가 떠나자 사쿠라 코지는 루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모든 코드 브레이커들이 히토미 사태 때문에 에덴으로부터 소환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다들 각자의 일자리로 돌아갔어. 헤어지기 전에 루이는 사쿠라 코지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어머님 요리가 훌륭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지. 사쿠라 코지는 루이의 눈부신 미소에 감탄했지만 루이는 당황스러워했어. 혼자 남겨진 사쿠라 코지는 모두가 떠났다는 걸 알고 혼자 남겨졌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 토키가 나타났지. 토키는 사쿠라 코지의 선봉을 놓을 수 없었고 그 덕분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됐어. 그래도 토키는 아가미가 다음 목적지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줬어. 사쿠라 코지는 아가미를 처음 봤던 공원과 가깝다는 걸 알고 버스 기사에게 세워달라고 부탁했어. 공원으로 달려가는 그녀를 토키가 배웅했어. 놀랍게도 아가미 대신 흰 꽃다발을 들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었어. 그래서 사쿠라 코지는 다른 코드 브레이커들처럼 아가미의 존재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